저는 오늘 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,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하나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벤처를 위해서 오늘 모인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으며 어떻게 키웠으며 또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으며 지금 어디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아마 이 중에는 저를 아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또 한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제2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제1위기는 뭐며 또 정말 제2위기는 진짜 와 있는 건가 또 왜 이런가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말이 아니고 유행어가 아니고 실제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명확하게 한번 그 define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저보다 한 몇십 년 빨리 사실은 그 사업을 해보고자 모인 분들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환경은 저보다 훨씬 더 그 스케일도 글로벌이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터프한 훨씬 더 어려운 하나의 그런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그런 하나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고 여러분의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또 제가 아는 한 여러분께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게요. 괜찮죠?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괜찮죠? 좋았어.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그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여대생들도 한 그 100명 이상 가까이 된다 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뭐 학년별로도 2학년부터 뭐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쁘게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우선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죠. 인트로덕션으로. 우선 이제 혹시 저에 대해서 뭐 그 MBC 성공시대나 아니면 KBS 파워포인트에 본 분 계세요? 한번 손들어 보세요. 예, 계시네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최근에 썼던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어요 책 읽어본 손 들어보세요. 그게도 꽤 계시네요. 오케이. 혹시 저 모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Excellent. 고맙습니다. That's great. 왜냐하면 저 너무 알고 제가 말해도 재미가 없잖아요. 우선은 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저를 뭐 아까 전에 MBC에 성공시대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인이다 아니지만 성공한 여성이다. 전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왜 그러냐고요? 그건 절대 겸허가 아니고 저는 우선 제 그냥 인생 철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다만 목표를 갖고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어떤 뭐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몇천억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몇백을 내 개인으로 벌겠다 몇십억의 집을 사겠다 그가 아닙니다. 저로 봐서는 그냥 제가 아마 자라난 환경이 굉장히 좀 그런 그 종교적인 가정의 환경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게 우선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자유함을 줍니다. 뭔가 하면 제가 태어난 집안 환경도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키가 176되는 이 키도 또 건강도 어떤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던 그런 공부도 또 어떤 면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그런 좋은 경험도 그런 만남도 모든 것이 저는 이것이 하나의 주어진 하나의 자원이라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우선 나의 인생 자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듯이 온 것도 내 의지와 달리 왔었고 가는 것도 아마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지겠죠. 그렇죠? 근데 이것의 하나의 의미를 내가 그냥 이건 내 거야 한다면 참 저는 인생 자체는 허무할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저는 어릴 때도 좀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우선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좋은 그 사고의 방식을 준 게 굉장히 저 자신을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힘을 얻은 거 있죠. 여러분도 그거 참 중요한 저는 exercise 하나의 그 생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선 이것이 다 내 거다면 우리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. 우선 삶과 죽음이 항상 우리를 50% 따라다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게 다다 생각하면 사실 뭐 저도 뭐 시험 쳐보면 뭐 어디 정도 가겠죠. 100점 맞지 못할 때도 많고 등수로도 뭐 중간 칠 수도 있고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부자가 더 잘생긴 사람이 더 학위가 높은 사람이 더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교 우위학 속에 우리 속에 살면 항상 우리는 열등감과 그 제한 속에 그 약함 속에 우리가
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요. 비록 제가 제한되고, 비록 하나의 또 유한된 하나 인간이고, 또한 하나의 육체를 입고 있고,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하나의 우리가 사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, 알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자원, 다시 말해서 내 하나의 가정, 또 하나의 나의 정말 그 몸, 또 어떤 하나의 그 나의 정신세계, 더욱이 어떤 나의 주어진 제한되지만 능력,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, 건강, 내 친구들, 주변에 있는 사람들, 나의 만남, 모든 것이 나한테는 이것이 주어진 하나의 굉장히 귀한 자원이며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한 1분 1분이 1초 1초가 1시간 1시간이 매일매일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와요. 여러분도 그 경험을 정말 하길 바라요. 왜냐하면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?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? 나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할까? 나 왜 그 공부를 그것밖에 못할까?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 열등감 속에,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 유교주의가 참 나쁜 게 좀 있는 게 굉장히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든요. 좀 그렇죠. 저도 굉장히 저와의 싸움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주눅드는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그 환경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거기서 그냥 막연하게 반항할 게 아니라 나를 객관해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발견돼요. 와, 나는 그렇지만 이런 게 있구나, 저런 게 있구나, 그리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. 심지어 지금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나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 준비하는 과정이구나. 모든 것을 굉장히 포지티브하게,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그 Power of Positive Thinking 유명한 분이 쓰신 거죠. 노만 빈센트라는 그 목사님이며 경영학 그 교수가 쓰신 거지만은 정말 그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 결국 나를 지금 또 이 순간 또 버텨서 이렇게 서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. 어떻든 간에 저도 뭐 한국에서 여러분 다 똑같이 이렇게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저도 저희 때는 그때 그 군사 독재 기간으로 굉장히 헤맬 때거든요. 맨날 데모 몇 번 하니까 졸업을 했어요. 공부 하나도 안 하고. 그러고 나서 또 집에서 가지 말라는 유학을 억지로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는 또 영어를 하나도 준비 잘 안 해가 가서 미국 대학 가서 무척 유학할 때 고생을 했어요. 제 기억에 첫 유학 딱 가가지고 여러분도 앞으로 혹시 외국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들어가서 첫 그 교실에서 그게 사회학 개론 시간이었는데 Introduction to Sociology라고 제 노트에 딱 써놓고 2시간 후에 제 노트를 보니까 완전히 비어있어.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어요.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할지 몰라요. 아마 저보다는 좀 나을지도 모르죠. 왜냐면 저희 때는 데모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원서 개론 그래도 한 학기에 한 챕터가 아니라 한 권은 아니고 한 챕터도 아니고 한 10페이지 읽으면 잘 읽었어요. 적당히 논문 떼서 우리는 졸업을 했거든요. 그 실력으로 가니까 한마디도 못했어요. 과연 이거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제가 비록 여자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어차피 칼을 뽑았으니까 내가 또 내 뼈를 이 자리에 파묻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해서 결국은 졸업할 때는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. 그때부터 진짜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전엔 제가 정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. 근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물론 유학을 갔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의 사고를 할 수 있죠. 물론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은 또 딴 세계에 사는 것, 그것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갔다 와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할 줄은 꿈에도 못 깼어요. 특히 저희처럼 경상도 집안에 또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런 좀 박해를 받는다,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입장에서는 여자는 사무실 부분에 그림자도 못 비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꿈에도 못 꿨어요. 사실 제 속에 사업가의 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,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막막했어요.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이 전공을 하고 있지? 내가 뭘 할까?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정말 사업을 해야 될까? 굉장히 다들 좀 속된 말로는 해내고 있고 좋은 말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, 궁리를 많이 하실 겁니다. 그렇죠? 다 이거 정상이에요. 하나도 나쁜 거 없어요. 근데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런 core competence, 하나의 자기 핵심 역량을 발견하기가 중요합니다. 저로 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저는 미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전혀 주변에 어떤 프레셔가 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게 뭔가.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다소 운동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거,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,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.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
일률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달란트가 한국 안에서는 부서지는 거죠. 근데 외국에 나가면 박세리도 나오고 정경화도 나오고 백남준도 나오잖아요.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긴 한데요. 한번 여러분이 굉장히 한번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뭘 잘할까?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. 그게 그 아버지의 사업가의 필요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머니의 어떤 그런 봉사 정신일 수도 있고, 또 주변에 뭐 고모가 하는 누구일 수도 있고, 삼촌이 하는 무엇일 수도 있고, 뭔가 자기가 끌리는,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요. 저는 외국에서 제가 하도 뭐 해낼 때 친구한테 야, 나 뭐 하면 좋겠니? 그랬더니 외국 애들이 그냥 심플하게 follow your heart.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그래. 그래서 뭐 하다, 너무, 뭐, 어드바이스는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지금 보니까 맞아요.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재된 여러분 내면의 인간에게, 여러분 내면의 자신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라고요. What do I like most? 내가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 하는 것을. 여러분, 저는 우리가 이 strive for excellence에서 그런 뭐 striving for excellence 그런 경영학 책도 있지만은 excellence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. 누구나 다 excel하기를 원하거든. 더 잘하기를. 좀 더 공부도 잘하고 등수도 더 올라가고 더 잘나고 더 많이 알고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있어지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항상 우리는 비교 우익자로 이렇게 우리 이게 인간의 본성인지 뭐다 항상 뭔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내가 그 엑셀런트하게 되는 게 인위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. 꼭 과외를 하고 고액과외를 하고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의 엑셀런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과외를 못하게 하셨거든요.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. 그래서 더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. 우선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내가 유치원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?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건 과목 중에서도 공부 별로 안 해도 시험 잘 치죠. 그쵸? 근데 안 좋아하는 건 시험 막 공부해도 솔직히 해도 안 되죠. 그쵸? 저도 똑같아요, 여러분하고.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아니면 누가 안 시켜도 못 말리게 좋아하는 게 뭘까? 그게 바로 여러분의 코어 컴피턴스입니다. 굉장히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사회가 또 학교가 또 부모님이 너무 일률적으로 다 국영수 잘하라 그러죠. 못해도 됩니다, 여러분. 왜 어떻게 국영수를 다 잘해요,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속에 벤처 뭐 이렇게 거창한 생각하기 전에 일단 자기에 대한 분석, self-analysis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물론 객관적인 거나 주변의 사람에게 또 그런 하나의 그런 미러 이미지라 하죠. 하나 객관적 자기를 조명해보는 것을 물어보는 건 좋지만은 저는 여러분 인디비주얼 개개인에게 묻는 거예요. What can I be? What would I like most? 내가 뭐를 제일 잘 좋아할까?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excellent하게 돼 있어요. 왜냐면 못 말리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요. 못 말리게 추구해서 미친 듯이 좋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부터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저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. 저도 지금 일을 하루에 아마 16시간, 18시간 하거든요. 정말 못 말리게 하거든요. 근데 이 열정과 이 에너지가 어디에 나올까? I don't know. 근데 one thing I know. 내가 하나 아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. 그것이 저는 하나의 열정과 헌신과 또한 거기서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남들보다 더 엑셀런트하게 될 수 있는 길과 그걸 또 하다 보면 그 이상의 천재성까지 나오는 거예요. 천재가 별거 아닙니다. 뭐 에디선도 천재지만은 99%의 노력과 1%의 럭이라 했으면 바로 우리는 한 150%, 200% 노력은 해야 되는데 저는 바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이 되며 바로 여러분의 벤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건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. 이제 그런